자, 요번에 이제 진행할 파트는 지금 데이터 분석 그 기초 두 번째 파트로 해가지고요. 저희가 어떤 문제를 하나 이제 풀어볼 생각이에요. 여기 보시면 저희한테 주어진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단순하게 읽어오는 일만 했는데 그 데이터가 정말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이제 봐야 되죠. 그래서 일별 승하차 인원에 대한 추이 같은 걸 보고 싶어요. 그래서 가장 많은 인원이 이동한 날, 그날 승하차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요거 한번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일별로 보는 게 아니라 어쨌건 날짜 정보이기 때문에 월별로 변환해 가지고 월별로 이동이 제일 많은 월하고 제일 적은 월은 언제지, 그리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지를 이제 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 역별로 어느 역이 이용자가 제일 많은지 그거를 이제 보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걸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숫자로 뽑아 봐야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안 와닿거든요. 이거를 눈으로 볼 수 있게 이제 그래프로 그리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시각화하는 부분까지 저희가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저희가 시간이 제약적이고 이제 할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이걸 일일이 다 만들 수는 없어서 제가 일단 아까 보여드렸던 소스를 좀 이용해서 저희가 몇 가지는 저희가 직접 만들고요, 몇 가지는 가지고 와서 내용을 분석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저희가 이제 뭐 데이터 불러오고 뭐 이런 일들은 거의 비슷한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아까 저희 그 위치로 이동을 하실 거고요. 자, 여기 블록 요 부분에다가 저희가 진짜 코드를 만들어 낼 거고요. 블록 2라고 하는 부분을 누르시면 여기에다가 저희가 참고할 소스를 불러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하실 거냐면 파일이라는 걸 누르시고요. 블록 업로드라는 걸 누르시고, 블록 업로드에 다운로드의 소스 및 데이터라고 하는 파트 요거 여신 상태에서 저희가 여기 보시면 인천교통공사 데이터 분석 2라고 된 요 XML을 선택하시고 열기를 누르시면, 이게 사이즈가 좀 있어서 좀 걸리는데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고요. 여기 지금 코드를 나름 다 작성해 놓은 코드예요. 다 작성해 놓은 코드고요. 이 코드를 여러분이 일단 요 상태에서 저희가 지금 요 파일을 저희가 이제 화면을 갱신하는 바람에 지금 메모리에서 내려가서 요것만 여기 다시 파일 불러오는 거 누르시고요. 여기 파일 업로드로 저희의 요 파일을 이렇게 업로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파일만 이렇게 업로드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런을 누르시면, 요거 런을 누르시면 여기 있는 내용을 읽어서 얘가 결과를 막 다 찍을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애를 저희가 프린트를 다 풀어놨기 때문에 내용 엄청 많이 찍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이런 엄청 많은 애를 분석을 할 거고요.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여기 보면 짝대기 그려져 있는 애가 있는데 여기 그래프예요. 그래프로 요런 월별 승하차 인원을 확인할 거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그 역별로 어느 역이 제일 많은지 요거를 이제 분석을 해낼 거예요. 저희가 이거 하루 만에 이거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죠? 하루도 아니고 지금 오전에 해결하는 거죠, 요거. 근데 저희가 시간이 많으면 일일이 다 같이 하시면 좋은데 이게 시간이 좀 애매하다 보니까 저희가 요거를 몇 가지는 좀 불러다 쓰는 방식으로 이제 할 거예요. 자, 불러다 쓸 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면 이렇게 하실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주석 붙인 블럭이 다 이렇게 있거든요. 파트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파트로 된 애를 첫 번째 데이터 불러오는 부분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C 해서 복사를 하나 하세요. 컨트롤 C로 복사를 하시고요. 저희는 여기 와서 작업할 거니까 요 블럭 1에 오셔가지고 컨트롤 V로 붙이세요. 그러면 소스를 이렇게 복사해 온 거예요, 이게. 요 파트만 저희가 집중해서 이제 볼 생각이에요. 자, 아까 전에 봤더니 상위, 이거 불러오는 건 우리 아까 했잖아요. 그죠? 파일 불러오고, 상위에 몇 개 찍고, 요약 찍고, 기술 통계 찍고, 요거 했는데, 뭐, 얘네들은 뭐, 별 중요치 않으니까 상위에 있는 애를 불러서 얘가 잘 가져오는지만 확인하고 싶어요.
그래서 찍었더니 이렇게 확인이 되죠. 코드가. 여기까지는 될까요? 요거는 뭐 우리 아까 했던 거야. 우리 손으로 직접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렇게까지만 해서 가져다 쓰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는 요게 사실 지금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데, 요거 날짜 변환이라고 하는 걸 하려고 해요. 날짜 변환이라는 걸 하려고 하는데, 요거는 나름 중요하니까 저희가 요거는 직접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가서요. 자, 저희는 날짜 변환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날짜 변환이라는 애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 함수 검색에 가서요. 여기에다가 이름을 날짜 변환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했더니 여기 제가 잘못 넣었네요. 날짜라고만 넣을게요. 지금 저희가 찾으려고 했던 게 날짜형 변환이거든요. 요거 날짜 타입을 변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toDate 타입이라고 하는 애를 하려고 하는데, 얘는 C1 블럭에 있대요. C1 블럭. C1 블럭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잘 보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C1 블럭 여기.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오면 되는 애거든요. 근데 요것만 가져오기가 그러니까 요 전체 블럭을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요거는 방금 전에는 파일을 불러오는 용도로 썼지만, 요거 누르신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누르시면 날짜 변환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그럼 요 뒤에 내용도 바뀌어요. 같이. 파일을 읽을 때는 파일을 읽도록 되어 있는데, 요걸 누르시면 날짜 변환을 하도록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저희는 무슨 날짜를 바꾸려고 하냐면, 여기 보면 데이터 프레임 안에 있는 여기에 있는 통행일자 요거 있죠? 통행일자 요거를 바꾸고 싶어요. 아까 보니까 문자열이었잖아요. 요걸 날짜 형태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toDate time으로 바꾸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변수에 가서 요렇게 생겨먹은 애를 하나 꺼내 오고요. 요게 데이터 프레임에 들어있는 애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df로 바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는 이렇게 넣어가지고요. 저기 있는 글자 통행일자라고 이렇게 넣으셔야 돼요. 통행일자인 애를 날짜 형태로 바꿔서 어디다 넣어야 되겠어요? 통행일자에다 다시 넣어야 되겠죠. 통행일자에다. 그러니까 뭔가 값을 넣는 건 이런 변수에다 넣으시는 거예요. 변수에다 넣는데, 변수에 여기에다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겨먹은 통행일자라고 하는 부분을 요렇게 바꿔가지고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통행일자를 바꿔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통행일자에다 데이터를 넣었거든요. 요건 조금 복잡하긴 한데,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여기 입출력에 가서 프린트 하나 갖다 놓으시고요. 요번에는 여기에 보시면, 변수에 보시면, 변수에 이렇게 2개짜리가 있어요. 이렇게 2개짜리. 2개짜리를 들고 오신 다음에, 요게 df고요. df에 여기 있는 통행일자, 요 위에 거 이렇게 긁어다가 통행일자를 가지고 올 건데, 통행일자 내용 중에 통행일자가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쭉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한 줄로 쭉 된 것들 중에 0번째에서 2번째 것만 한번 가져오고 싶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잘 가져오는지를 이렇게 찍고 싶어요. 그랬더니 여기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애를 지우시면, 이렇게 찍으시면 이렇게 데이터 2개를 이렇게 가지고 온 거예요. 7월 1일 데이터를. 자,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하면 얘가 날짜가 잘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날짜로 이렇게 잘 변경됐어 라는 것까지만 이제 확인이 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찍어보시면 이게 되는데, 저희가 조금 있다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문자열이면 월별로 합치거나 이런 게 안 되는데, 이걸로 날짜로 됐기 때문에 월별 합치는 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날짜라는 애는 숫자로 된 거거든요. 숫자로 된 건데, 이제 보여질 때 이제 연월일로 이렇게 바꿔서 이제 보여지는 거라서 그렇게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그 다음 파트는 여기 가서 여기에 있는
여기에 있는 요거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날짜의 데이터를 이제 뽑아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특정한 날짜의 데이터를 뽑아보려고 하는데, 요거는 저희가 요걸 이용해서 그냥 저희가 그냥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거 컨트롤 C 복사하시고요. 요게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뭘 하고 싶었냐면, 여러분들한테 이게 한 달치 데이터 이렇게 뽑아오는 거예요를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이런 식으로 뽑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안 뽑고 조금 있다 보면 함수 하나로 그냥 다 만들어 버릴 건데, 그거 만들기 전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여기 저희가 얘네들 일단 비활성화를 시킨 다음에 뭐 하나씩 찍어보죠. 제가 하나씩 찍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딴 건 다 없고요. 딴 건 다 없고 여기 날짜도 요거 지워버릴게요. 자, 요 상태에서 제가 뭐 했냐면, 이건 우리 아까 배운 거죠. 정수범위 인덱싱을 하면 0에서 30번 전까지, 그러니까 29개를 땡겨오고 컬럼을 0번부터 5번까지를 다 땡겨오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찍어보면 이렇게 특정한 날에 어떤 역의 이용 현황 승차 인원까지를 땡겨온 거예요. 물론 이게 6번까지 가면 하차 인원까지 땡겨올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땡겨왔어요. 자, 근데 제가 이걸 왜 30까지 했냐면, 얘를 제가 32까지 하면 얘가 이제 하루가 넘어가서, 여기가 넘어가서 7월 2일 데이터를 땡겨오거든요. 그죠? 그러면 저렇게까지 하면 요게 뭐예요? 요게 요렇게 해서 여기를 30이라고 넣으면 요게 그 인천 지하철 1호선에 7월 1일 날 요 7월 1일 날 딱 데이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요렇게 가져올 수도 있고, 저희는 요거 말고 요걸 이용해 가지고 요 5줄 가져올 거고요. 5줄 가져올 거고 0명하고 하차 인원만 땡겨오고 싶어요. 0명부터 하차 인원까지를 땡겨오고 싶어요. 그러면 요렇게 했더니 저희가 0명, 그러니까 날짜는 빼고 0명 이용 인원, 승차 인원, 하차 인원 요렇게 해서 요 5개를 요렇게 땡겨올 수 있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은 이게 아니라, 이건 제가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은 이거예요. 뭘 하고 싶었냐면, 하루치 데이터인데 역명부터 하차 인원까지를 다 땡겨서 원데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원데이를 만들었더니 하루치 데이터를 여기다 다 넣은 거죠. 이렇게. 요게 하루치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용 인원과 승하차 인원이 있는 거예요. 날짜는 일부러 안 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7월 1일이니까.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30개 역에 대해서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에 있는 요 첫 번째 있는 sum1이라고 하는 애는 뭘 하는 거냐면, 원데이에 있어서 승차 인원, 요 파트 있죠? 승차 인원이라고 된 요 한 줄, 컬럼. 요 한 줄을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서, 파이썬 중에 판다스에 보면 sum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sum이라는 기능인데, 이게 위에서 아래까지를 쫙 다 더해줘요. sum이라는 함수만 딱 주면, 요렇게 더해줘요. 이렇게. 원래는 여기 축값이기 때문에 엑시스 제로라고 넣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디폴트예요. 이게 엑시스 1은 이렇게 더하는 거고요. 엑시스 제로는 이렇게, 그러니까 세로로 더하면 제로, 이렇게 옆으로 더하면 뭐예요? 그게 축값 1이에요. 엑시스 1이에요. 근데 이거는 위에서 아래로 한 컬럼을 다 더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요 첫 번째 승차 인원에 대한 걸 합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를 하시면 이건 하차 인원에 대해서 합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개를 동시에 찍어보면 승차 인원과 하차 인원을 찍을 수가 있어요. 자, 요거 하루치는 빼고요. 승하차 인원만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루에 이만큼 타고요. 이만큼 내려요. 역 구분은 없고요. 그냥 하루에 이만큼의 이동 인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루치에 1호선에. 근데 대충 보면 그냥 탄 만큼 내려요. 그죠? 지하철 타고 다니는 사람은 그냥 늘 그거 타고 갔다가 타고 왔다가 이러는 것 같아요.
자, 어쨌건 그런 것들을 대충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거는 뭐예요? 1호선에 대한 데이터 하나예요. 근데 저희는 1호선뿐만 아니라 2호선과 7호선도 같이 더하고 싶죠? 같이 더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동작을 저희가 이제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요것도 저희가 나중에 아예 함수 하나로 만들어 버릴 거라서 함수 하나로 만드는 건 같이 하고요. 그 전에 이해하는 건 그냥 저랑 코드 보면서 그냥 같이 볼게요. 자, 그래서 요거를 여기 두 번째 블럭에 가서요. 다시 요거 다음에 있는 요 파트를 여러분이 가지고 오시면 돼요. 자, 요거를 선택하시고요. 통행 일자를 인덱스로 설정한 다음에 그룹화해서 인원을 계산하는 거예요. 요거를 컨트롤 C 누르시고요. 여기에 와가지고 요 밑에다가 이걸 갖다 붙이세요. 컨트롤 V. 자, 요거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요거는 저희가 지금 데이터 프레임을 그대로 갖고 있거든요. 이건 전체예요, 전체. 저희 그 2만 개 넘는 그 데이터 전체에 대해서 이제 보는 거예요. 전체에 대해서 보는데 여기 통행 일자라고 하는 애를 저희가 인덱스로 쓰고 싶은 거예요. 자, 요거 전까지는 이렇게 한 줄에 이렇게 쭉 다 같이 쓰여 있었잖아요. 근데 요거를 제가 잠시만요. 요걸 비활성화를 하고요. 요거를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요거를 인덱스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통행 일자를 인덱스로 만든다는 개념은 뭐냐면 얘를 이렇게 찍어보면 여기가 호선 이런 애는 이쪽에 나타나는 거고요. 통행 일자가 이쪽에 우리가 0, 1, 2, 3 찍던 그 부분에 요 날짜가 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피벗 테이블 아시죠? 피벗 테이블. 그 피벗 테이블에서 요거 하나 옆으로 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인덱스 값으로 쓴 거예요. 요렇게 데이터가. 원래는 0, 1, 2, 3인데 날짜가 이제 인덱스로 쓰이는 상태예요. 그래서 위에 세 개를 찍어봤더니 요렇게 찍힌대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한데 요게 이제 얘가 제공하는 함수예요. 얘가 제공하는 함수인데 이 함수는 뭐냐면 제가 이게 데일리에 대한 통계 정보를 내기 위해서 그룹화를 시켜버렸어요. 뭐 했냐면 내 그 데이터 프레임에 있던 애 중에 통행 일자를 이쪽 인덱스로 바꿔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이 위에서 이미 한 거지만 그냥 원래 그 데이터를 요 인덱스로 이제 쓸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승차 인원과 하차 인원에 대해서 축값을 그냥 더해버려요. 한꺼번에 이건 더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더하면 그러니까 축값에 대해서 여기 승차 인원과 하차 인원을 다 더해버리는 거예요. 대신 뭐냐면 뭐에 대해서 그룹을 했냐면 날짜로 그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7월 1일에 대해서 이렇게 30개 있던 애 있죠? 이거를 다 합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7월 1일이 30개가 아니라 2호선도 있고 7호선도 있으니까 그걸 다 합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치 데이터에서 승하차 인원을 뽑은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제일 위에 3개를 하니까 1, 2, 3일 정보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비활성화하고 요걸 이렇게 찍었더니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요. 7월 1일 데이터가 요만큼, 2일, 3일. 근데 봤더니 여기는 이만큼인데 여기는 이만큼이에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2호선과 7호선이 합쳐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건 저희가 아까는 이렇게 가서 일일이 날짜 뽑아서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룹핑을 확 걸어버리면 얘가 이제 한 방에 이렇게 딱 해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요렇게 된 상태에서 저희가 아주 제일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거 일자별 승차 인원 상위 3개 구하기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가지고 온 다음에 요거를 밑에다 이렇게 붙일게요. 요거는 저희가 이미 이렇게 데이터를 뽑았잖아요. 날짜별로 해서 승하차 인원을 뽑았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일리에 대한 통계값을 정렬을 해요. 정렬을 하는데 뭐에 대해서 할 거냐면 난 승차 인원에 대해서만 볼 거예요. 근데 여기 봤더니 어센딩을 false로 했어요. 그러니까 오름 차순을 false로 했다는 거는 내림 차순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내림 차순으로 만들고 그 중에 3개. 제가 여기 탑5로 했는데 그럼 5개를 뽑죠. 5개. 5개를 상위에 있는 5개를 뽑으면 제일 많이
이동한 날에 특히 뭐예요? 뭘 이동한 날이요? 승차 인원이 제일 많은 날에 대해서 제일 위에를 뽑은 거예요. 그랬더니 봤더니 작년 데이터 중에 작년 올해 다 합쳐서 데이터 중에 5월 14일 날 이날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5월 14일 날 제일 많이 탔어요. 그 다음에 뭐 어쨌건 요 순서대로 탔어요. 5월 달에 뭐 많이 놀러 다녔나 봐요. 자,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거를 어센딩을 true로 바꾸잖아요. 그럼 뭐 하는 거죠? true는 여기 대문자로 쓰세요. t는 대문자. true라고 하면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오름차순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작은 애부터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돌리면 얘는 뭐예요? 요게 2월 10일 날이 이용량이 제일 적은 날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이 9월 달, 작년 9월. 그 다음 7월, 1월, 2월. 뭐 요렇게 이용량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이 제일 많고 어느 날이 제일 적었는지 정도까지는 저희가 뽑았어요. 그죠? 그 중에 랭킹 뭐 5개를 뽑건 뭐 하나를 뽑건 뭐 10개를 뽑건 이런 식으로 이제 뽑아 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렇게까지를 통계를 잘 낼 수가 있어요. 잘 낼 수가 있는데, 자, 요렇게 해서 통계를 내는 걸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저희가 근데 한 가지 동작만 더 하고 저희가 이제 직접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동작이 뭐냐면 인덱스를 해제하는 동작을 하셔야 돼요. 인덱스를 왜 해제해야 되냐면 데이터가 인덱스가 여기 있는 상태로 되면 그 상태로 데이터가 변경되는 상태가 되거든요. 근데 얘가 다시 원복이 돼야 다른 동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인덱스 해제하기라는 거를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 들고 오셔서 여기다가 이제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할 거냐면 저희는 데이터 프레임에 인덱스 초기화, 리셋 인덱스라는 걸 이제 하잖아요. 리셋 인덱스를 하고 그거를 지워버리는 일을 안 하고 그냥 두는 상황으로 놓고 얘를 만들면 여기 보이던 요 모양이 여기가 이게 통행 일자가 여기 붙어 있었잖아요. 근데 얘를 다시 이렇게 만들면 얘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통행 일자가 여기 인덱스가 0, 1, 2가 붙고요. 이 위로 다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옆에 피벗으로 놨던 애가 위로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그럼 뭐가 되냐면 데이터가 원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통계 정보를 뽑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날짜별로 이렇게 모은 다음에 통계 정보 만들고 통계 뭐 이런저런 거 다 처리하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다시 원상태 만들어 원래 데이터처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그 처음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기에 있던 저희 프린트 하던 애들은 일단 이렇게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요거 하나만 더 복사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쓸게요. 자, 여기 월별 정보 구하는 게 있어요. 월별 정보 구하는 게 있는데 요거 한 줄만 더 복사를 할게요. 컨트롤 C 하시고요. 여기에 컨트롤 V로 갖다 붙여요. 자, 얘는 뭐냐면 저희의 통행 일자가 있잖아요. 저희 통행 일자가 뭐예요? 여기 있는 요거 날짜 있던 거 요게 통행 일자인데 통행 일자가 있는 그 데이터에서 여기 있는 dt.toPeriod라고 하고 m이라고 하면 월까지를 잘라주는 거예요. 이게 월까지를 잘라서 여기에다가 df의 월이라고 하는 컬럼을 하나 만들어 거기다 넣는 거예요. 저게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요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요건 뭐냐면 요 위에 거 이렇게 복사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붙일게요. 그래서 요거 활성화를 하면, 자, 얘를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기존에는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통행일자, 호선, 영명 이렇게 해서 원복이 됐는데 요거 우리가 여기 있는 일자라고 하는 데서 월까지를 잘라가지고 월이라는 데다 집어넣는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하고 나면 얘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여기 보면 이제 월이라는 컬럼이 하나 더 만들어져요. 그리고 요렇게 잘린 애가 생겨요. 그러니까 원래는 요렇게 생긴 애인데 통행일자는 요렇게 생긴 애인데 요 통행일자에서 월까지만 잘라다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코드가 그걸 의미해요. 이거 저희가 처음 보는 거니까 이거를 뭐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저런 기능이 있다. 월을 잘라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날짜 그러니까 연월일일 때는 요 m이라고 하는 애를 이용해서 월까지 잘라낸다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여기를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이 만들어진 애를 따로 컬럼으로 이렇게 보관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저희가 위에서 보시면 이런 일을 했어요. 뭐 했어요? 이게 날짜에 대해서 인덱스를 집어넣고요. 인덱스를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그룹을 걸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거 뽑아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인덱스를 풀어줬죠. 그죠? 그게 우리가 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길게 했는데 이걸 한 방에 할 수가 있어요. 파이썬 좋은 애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한 방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다가 변수를 하나 만들 거예요. 변수를 하나 만들 건데 저희는 여기 소문자로 여기다가 monthly라고 하고요. 여기다가 ats 이렇게 해서 그 월간 통계를 내는 일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 변수를 일단 하나 만들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 변수를 이렇게 하나 집어넣어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전에 이 위에 보면 요런 방법을 이용해서 뭐 했냐면 인덱스를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요거를 이용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요거를 갖고 내려와요. 뭐가 빠졌다. 얘가 해체가 됐네요. 자, 요거 같이 들고 내려오셔야 돼요. df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있는 상태로 이렇게 가지고 올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얘는 뭐만 하는 거죠? 얘는 인덱스만 교체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나온 언어들은 함수를 다음 함수에다 이렇게 붙여서 계속 체이닝이라고 하는 기능을 쓸 수가 있어요. 뭐뭐점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저희는 이 기능을 좀 쓰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변수에 보시면 여러 개를 합치는 애가 있는데 여기 보면 점이 붙은 애가 있고요. 콤마가 붙은 애가 있어요. 위에도 보면 점이 붙은 애가 있고 콤마가 있는 애가 있는데 요 점을 이렇게 하면 이게 옆으로 계속 늘어나거든요. 얘는 옆으로 늘어나니까 요거 그러면 이제 너무 길어지니까 잘 안 보이니까 요거를 이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붙이는 걸로. 사실은 옆으로 늘어나는 건데 위아래로 하도록 이렇게 만들 거예요. 요 그룹화가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 요거를 인덱스로 쓰겠다라는 걸 true로 넣으면 이게 저걸 인덱스로 쓰면서 그룹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당겨 올게요. 요거를 요 승하차 인원까지 있는 거를 다 당겨 올게요. 그럼 요거를 축별 값까지 다 당겨 올게요. 이렇게. 여러분 헷갈리시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를 요 앞에 있는 애를 떼다가 여기다 넣을 거예요. 맨 위에다가. 그러면 요게 뭐 하는 거냐면 저희가 통행 일자가 아니라 요거를 월로 해가지고 월을 인덱스로 만들고 그걸 그룹핑을 할 거예요. 그럼 7월 달을 다 합쳐버릴 거예요. 아까는 통행 일자니까 1일을 합쳤잖아요. 하루를 합쳤는데 요거는 그러니까 월을 합쳐버릴 거예요. 이해돼요? 그죠? 월을 합칠 거고, 그리고 그거를 인덱스로 쓸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요걸 월을 인덱스로 써서 합치는데 어떻게 해요? 승차 인원과 하차 인원으로 합칠 거예요. 근데 걔를 어떻게 합칠 거냐면 요렇게 여기에 있는 요거 빼다가 요 축별 값으로 합쳐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던 요 두 개가 여기 들어간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넣어서 뭘 구할 거냐면 통계값을 구할 거예요. 그럼 아까 있던 거를 얘가 이제 한 방에 구한 거거든요. 자, 근데 여기에다가 요거 누르시고요. 항목을 하나 더 추가해요. 이렇게 아래쪽에. 여기 항목이 하나 더 추가가 돼요.
그죠? 항목이 하나 더 추가되는데, 우리 위에서 보면 여기서 뭐 했냐면 행 인덱스 초기화라는 걸 했거든요. 행 인덱스 초기화? 이게 뭐예요? 원래대로 피벗 돼 있던 거 다시 이렇게 만드는 애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안에 있던 애를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요거를 꺼내 와서요. 여기 맨 마지막에다가 요거를 붙이는 거예요. 요거를 요렇게 붙여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월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룹핑을 해서 뭐 해요? 승차 인원과 하차 인원을 합하고 그 다음에 나오면서 뭐예요? 원복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을 여기다 넣어요. 여기 요 안에 요거 이렇게 잘 움직이시면 여기가 노랗게 활성화 되거든요. 거기 안에다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여기까지 축합계까지 구한 값을 여기다 넣어요. monthly state에다가. 그리고 요거를 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얘가 원복을 다시 만들어 버려요. 이게 어렵죠, 당연히. 왜냐하면 그 앞쪽에 단계 하던 거를 함수 하나로 그냥 만드는데 실제로 보면 굉장히 편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한 줄이면 실제로 여기 보시면 여기로 보시면 여기에 있는 거 요거 한 줄이면 얘가 처리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요렇게 한 줄이면 사실 요게 한 줄짜리 프로그램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건 요렇게 처리가 됐어요. 요렇게 처리가 되면 저희가 궁금해하는 여기 프린트에 가서요. 프린트에 요거 가지고 와서 요거 월별로 만들어진 그 통계값을 찍어보고 싶어요. 그게 뭘 의미하느냐라고 해서 요거를 빵 찍으면 아이고 여기 VAR이 아니라 뭘 찍어야 돼요? 요걸 찍어야 되죠. monthly 요걸 찍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 monthly 요걸 선택해서 찍었어요. 그랬더니 여기가 어떻게 해요? 월별로 찍는데 7월이 요만큼, 8월은 이만큼, 9월은 이만큼 해서 올 6월까지의 합을 다 구한 거예요, 얘가. 요거는 비활성하고 요것만 살리면 여기가 요렇게 월별로 이만큼 해서 다 구했어요. 될까요? 여기까지 될까요? 자, 저희가 뭐 이제 빨랑빨랑 뭘 좀 더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일단은 요것만 시각화까지만 하고요. 쉬고 뒤쪽 조금 더는 뒤쪽에 붙여서 이제 할게요. 거의 다 한 거니까. 자, 요거를 이제 저희가 시각화를 하고 싶어요. 요거 이제 저희 눈으로 이제 보고 싶은 거죠. 눈으로 보고 싶을 때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를 이제 그래프로 그리는 동작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저희가 물론 여기 있는 거 땡겨다가 해도 되는데 그래프 하나는 진짜 그려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데이터 분석 C 밑에 D를 보면 시각화라고 있어요. 시각화라고 하는 블럭을 여시고요. 여기 보면 여기 매트플랄립이라고 해서 시각화를 해주는 그 도구가 있어요. 원래는 C본도 있고 매트플랄립도 있는데 저는 그냥 요걸 쓸게요. 매트플랄립을 가지고 오셔서 여기다 이제 붙이실 거고요. 자, 저희가 그래프를 그리는데 그래프는 요 다시 시각화에 가시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요 D3라고 된 요거 뭐 산점도라고 적혀 있는 애 있죠? 요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붙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면 X축 값하고 Y축 값을 정해줘야 돼요. X축은 뭐가 되겠어요? 저희가 이 월이 되겠죠? 월. Y축에는 승차 인원 이게 돼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월을 집어넣고 싶어요. 월. 근데 요거를 요 X로 넣을 수는 없고요. 자, 저희는 여기 있는 변수를 이용해서 요거를 이용해서 여기다 준비를 할 거예요. 자, 저희는 요 데이터
monthly 데이터에서 여기가 뭐예요? 월이라고 된 데이터를 넣을 거예요. 월. 근데 월인데 쌍따옴표가 붙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요거를 대체할 거예요. 이거 빼고 요걸로 이제 대체를 할 거예요. 근데 대체하기 전에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아까 전에 지금 여기 있는 월은 뭐라고요? 일종의 숫자로 된 데이트 타임이란 말이에요. 날짜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로 막 되어 있는 애라서 저기 좌표값으로 쓰기에 적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정수를 쓰거나 아니면 문자로 된 걸 써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앞쪽에 보시면 변수가 있는데 여기 두 번째 여기 있는 요 점 찍힌 애 있죠? 요거를 하나 가지고 올 거예요. 요걸 가지고 와서 요 앞에 뒤에 다 뺄 거고요. 이거 좀 귀찮긴 한데 여기다 앞에다가 요걸 넣을 거고요. 요거를 형변환을 좀 해야 돼요. 형변환 좀 어렵긴 한데 여기다가 as type이라고 넣고요. 가로를 넣으시고 str 이렇게 하면 요게 문자열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저 내용을 문자열로.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요. 자, y값은 저희가 요 앞쪽에 있는 요 변수 중에 요거 monthly라고 되네. 요것만 가지고 와서요. 여기는 월이었지만 여기는 요 승차 인원을 궁금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승차 인원이라고 이렇게 되세요. 그래서 요거를 y값으로 쓰고 싶은 거예요. 그 숫자를. 자, 요렇게까지만 하고요. 저희가 아주 간단하게 얘를 그래프로 보기 위해서는요. 여기 보시면 시각화에서 쭉 내려오시면 여기에 그래프 출력이라고 해서 show라는 애가 있어요. PLT show. 그래서 요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요. 자,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런을 하면 얘가 실행이 되고요. 아, 여기도 잘못 넣네. 승차 인원의 앞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공백이 하나 있어야 되죠? 그죠? 공백이 하나씩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처리한 다음에 눌렀더니 여기 결과 잘 나오고 요거 누르면 여기에 그래프가 보여요. 지금 이거는 월별로 그냥 점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죠? 월별로 점으로 나타내는 좀 이상하니까 요거를 여러분이 뭐 할 거냐면 산점도 말고요. 요거를 선그래프 같은 애로 바꾸면 그리고 여기 있는 런을 누르면 얘가 이렇게 어떻게 추이가 되는지를 보여줘요. 그랬더니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나중에 뭐 기타 바꾸는 건 좀 이따 할 거고요.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선 그래프를 하나 더 그릴 건데 여기 월은 똑같을 거고요. 아래가 월은 똑같을 거고 여기가 승차가 아니라 뭐면 좋을 것 같아요? 하차 인원이면 좋겠죠? 하차 인원이면 우리가 뭔가 승차 하차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한 다음에 돌리면 나오는데 도대체 뭐가 승차고 뭐가 하차인지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이쪽에 보시면 라벨에다가 여기다가 여러분이 위쪽은 승차 인원이라고 넣고요. 아래는 라벨에다가 하차 인원이라고 이렇게 넣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두 번째는 C가 뭐냐면 B는 블루를 의미해요. 그럼 빨간색으로, 승차 인원은 빨간색으로 하고 싶으면 이걸 R로 바꾸시면 돼요. 여기를 R. 레드를 의미해요. 그리고 하차 인원은 블루예요. 그래서 요거를 돌리시면 요게 승차 인원을 얘기하는 거고 요게 하차 인원을 얘기해요. 자, 그런데 여기 보이는 요 글자가 우리 별 마음에 안 들잖아요. 여기 아래에 있는 글자가 마음에 안 들면 저희는 뭘 하냐면 요거를 조금 바꿔줄 거예요. 요거를 좀 틀어주거나 바꿔주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얘를 이렇게 가지고 오시고요. 자, 사실 이걸로 그래프는 끝인데 조금 더 예쁘게 꾸밀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시각화에서 여기 보시면 여기 축 레이블이라는 애가 있거든요. 축 레이블이라는 애가 있는데 요거 꺼내와서 처음에 놓으시고 축 레이블의 값을 여기 보시면 타이틀로 줄 수가 있어요. 요거는 뭐예요? 월별 이름을 월별 승하차 인원 그래프라고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요거를 다시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아예 한꺼번에 한 다음에 볼게요. 자, 여기에 X축 레이블 요거. 여기는 뭐예요? 월을 의미하죠. 여기는 다운표 안에다 넣으셔야 돼요. 여기는 이제 월. 아이고. 여기는 이제 월. Y축은 뭐예요? 승차 인원이죠. Y축은 승하차 인원. 이거는 그냥 인원이라고 할게요. 인원.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여기 있는 글자들은 이렇게 다 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여기가 Y축 레이블이어야 되죠. Y축 레이블을 저희가 인원이라고 이렇게 넣을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인원 붙고 여기 월 붙고. 자, 근데 여기 글자가 겹치잖아요. 이렇게 겹치니까 저게 마음에 안 드니까 저희는 뭐 할 거냐면 여기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이건 다 꾸미는 건데 여기 보면 X틱이라고 있어요. X틱. X축의 값을 축의 눈금을 뭔가 바꿔주는 거거든요. X틱이라고 하는 걸 한 다음에 여기 보면 뭐 여러 개 바꾸는 게 있는데 이거 다 지우시고요. 여기다 로테이트라고 하시고요. 로테이션이라고 하고 여기를 45라고 넣으면 이게 45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돌렸더니 여기가 이렇게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꾸며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글자 크기가 뭐 그렇다 뭐 이러면 고치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뭘 넣냐면 승차인원, 하차인원이라고 넣었잖아요. 요거 보통 우리 뭐라고 하냐면 범례라고 하잖아요. 범례. 그래서 요것도 붙일 수가 있어요. 시각화에 가셔서 범례 표시라고 있어요. 요 범례 표시를 여기다 놓고 돌리시면 얘가 이렇게 예쁘게 승차인원, 하차인원에서 이렇게 꾸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아까 보여드렸지 목적은 그래프를 그리는 거니까 그래프만 그리시면 되는데 이렇게 조금 꾸미시면 훨씬 보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고 요거는 이제 뭐 PDF나 PNG나 SVG로 다운받아서 이제 쓰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아주 간단한 데이터 분석까지는 이제 가능해요. 그러면 딱 봤어요. 자, 여러분이 두 가지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저희 오전 수업 마칠 건데, 자, 여기 왔어요. 여러분 여기서 의미하는 게 뭐예요? 어디가 제일 승차 인원이 많고 어디가 하차 인원이 제일 많죠? 몇 월이 제일 많고 몇 월이 제일 적어요 라고 하면 여러분 열심히 찾겠죠. 막 비교하면 찾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지금 월이니까 이런데 일별로 쫙 돼 있어요. 일별로 여러분 이거 어떻게 찾아요? 못 찾죠? 자, 근데 이거를 여기 봤더니 예쁘게 그래프로 그렸어요. 자, 여러분한테 물어봐요. 언제가 인원이 제일 적어요? 그러면 2월이요. 딱 할 수 있잖아요. 언제가 제일 많죠? 그러면 뭐예요? 5월이요. 꽃놀이 가나 보죠. 그래서 시각화를 딱 하면 뭘 알 수가 있어요? 뭔가 정보를 딱 여기서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보셨던 이 정보하고 이 정보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데이터는 시각화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인사이트라고 하죠. 뭔가 정보를 뽑아내서 뭐라 이제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상태는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저랑 같이 이렇게 파일을 등록한 상태고요. 등록된 이후에 요거를 이제 실행을 하면 실행이 된 다음에 월별 승차인원, 하차인원이 구해지고요. 요 월별에 대한 그래프가 이제 그려진 상태예요. 그려진 상태인데 여기 보시면 단위가 이런 좀 이상한 단위를 쓰는 바람에 이제 사람 숫자가 많다 보니까 요게 그래프가 자기가 알아서 그 자릿수를 이렇게 막 잡으면서 이제 사이즈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최대한 크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자, 저희는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이제 개별 월별 데이터가 가끔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월별 데이터를 따로 뽑아보고 싶어요. 자, 저희는 이미 여기에 데이터가 이렇게 있긴 있지만 요거를 나는 뭐 10월달, 그럼 10월달에 요 두 개의 정보를 따로 뽑아보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당연히 얘한테 질문을 던져야 되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이제 받아와야 되죠. 자, 저희는 데이터가 여기 그 월별로 통계된 정보가 여기 모여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랑 여기 사이에다가 이렇게 좀 벌리고요. 요 사이에다가 저희가 외부에서 이제 처리하는 방식을 이제 하나 넣으려고 해요. 자,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자, 여기 블럭으로 가시고요. 여기 블럭이 굵게 선택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블럭이거든요. 자, 이렇게 가신 다음에 변수라는 걸 하나 만들 거예요. 변수를 만들 거고요. 변수 만들기에 가서 나는 월이 궁금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요걸 좀 months라고 하는 월을 이렇게 월을 의미하는 변수를 이제 하나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 months라는 애를 여기다 이제 붙일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다가 뭐 제가 이렇게 임의로 2024년 다시 07 이런 식으로 받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받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받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임의로 받는 게 좋으니까 저희는 여기에다가 이전에 배웠던 요 input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여기다 이렇게 입력을 받을 수 있도록 넣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월을 검색하세요 라고 할 거고요. 저희가 월의 형태가 있잖아요. 월의 형태는 이렇게 y 연이 적히고요. yyy에 대시 mm 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입력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몇 월, 그러니까 몇 년 대시 몇 월 이렇게 이 형태로 받으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는 승차 인원과 하차 인원을 잡아올 수 있는 변수가 필요한데 여기다 변수를 추가를 할 거예요. 자, 변수 만들기라는 데 가서 여기에다가 타는 거를 저희는 getOn이라고 할게요. 그냥 간단하게 getOn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그냥 동시에 변수를 하나 더 만드는데 내리는 거는 get_off로 만들게요. getOn, getOff 이렇게 해서 변수를 두 종류를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먼저 저희는 getOff보다는 getOn을 먼저 하는 게 좋으니까 이걸 벌린 다음에 getOn을 이제 받아오도록 이렇게 했어요. 자, 저희는 여기에 얘가 몇 명인지 요 정보를 받고 싶은 거거든요. 요 정보를 받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23년 08월 그러면 요 숫자를 이제 받아오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저희 이전에 쓰던 그런 방식을 최대한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애를 저희가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인덱싱 하는 방식을 좀 이용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데이터 분석에서 여기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그 인덱싱 하는 애가 있었잖아요. 그죠? 요거 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오려고 해요. 자, 그런데 저희는 인덱스를 가지고 할 건 아니고요. 컬럼명을 이용할 거라서 여기를 록이라고 하는 애로 이렇게 만들 거예요. 록. 자, 요거는 일정 범위에 있는 애들을 이제 가지고 오는 애였는데 일정 범위에 있는 애들을 행과 열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저희는 이렇게 한 줄 딱 당겨 오려고 하거든요. 한 줄 당겨 올 거라서 요 앞쪽에다가 요거를 이렇게 지우시고요. 앞쪽에다가 저희가 사용할 변수의 이름, 즉 데이터가 이렇게 여러 데이터가 들어있는 애의 이름은 monthly라고 쓰여있는 요 변수거든요. 여기에다가 요건 좀 타이핑을 좀 칠게요. 저희가 블럭을 써도 되는데 블럭으로 하려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요것만 좀 타이핑을 좀 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글자 잘 쓰시고요. 아니면 제가 조금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를 저기 있는 변수 그대로 monthly라고 쓰시고요. 그다음에 언더바 stats 라고 쓰시고요. 저희는 여기에 월이라고 하는 그 컬럼이 있었잖아요. 월이라고 하는 컬럼을 보려고 하는데
그냥 요것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내용이 아이고 요 두 개예요. 같다라고 하는 표시를 할 건데 여기에 있는 애가 우리가 지금 방금 받은 그 요 위에서 저희가 이렇게 months라고 하는 데다가 내 월을 받아왔잖아요. 그래서 요 안에 있는 내용이 내가 지금 받은 월과 같은 경우에 대해서 뽑아오고 싶어요. 근데 그 중에 뭘 뽑아오고 싶냐면 다운표 넣으시고요. 저 여기 빈칸 하나 넣어야 된다고 했죠. 빈칸 하나 넣으시고 승차 인원이라고 하고 한 칸 넣으시고 이렇게. 그러면 요 승차 인원에 해당되는 애를 이렇게 가지고 올 거예요. 네, 여기도 공백, 여기도 공백이에요. 아, 제가 요 다음 파트에서는 요 컬럼명 바꾸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이거 귀찮잖아요. 그럼 아예 제거를 하고 이제 쓰시는 방식으로 이제 하셔도 돼요. 자, 그런데 저희가 요렇게 생겨먹은 애를 여기다가 넣잖아요. 여기다 넣으면 저희가 요거에 해당되는 정보를 가지고는 오는데 요 상태에서 요걸 찍어보면 값이 약간 엉뚱하게 찍혀요. 저희가 여기에 있는 애를 출력으로 이렇게 해서 프린트로 get on 이라고 하는 애를 찍으면 저희가 원하는 값은 여기에 있는 요 승차 인원만 딱 찍으면 되는데 얘가 실제로 찍을 때는 여기 찍어보시면 저희가 뭐 2024년 01월 이라고 해서 요걸 이렇게 찍어보면 얘가 뭔가 이게 잘 찍혀야 되는데 일단 요거는 저희가 변수를 잘못 썼다는 그런 뜻이고요. 자, 저희가 여기 S가 붙어 있는 거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뒤에는 S자를 붙이셔야 돼요. 저희가 만든 변수명이랑 요 변수명을 똑같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타이핑을 치다 보면 이런 실수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요거 맞추시고 얘를 돌렸더니 자, 다시 2024년 사실 되게 귀찮죠. 매번 넣으려면 01월 이렇게 해서 넣으면 얘가 어쨌건 값을 들고 오는데 여기에 뭐 어쩌고 무슨 에러가 막 발생을 합니다. 뭐가 맞지 않아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와요. 이건 뭐냐면 우리는 여기 안에서 특정한 값을 하나 뽑아오고 싶은데 얘가 지금 그걸 읽어올 수 있는 형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를 잠깐 빼고요. 요거는 좀 어려운데 그냥 요거는 여러분이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중간에 점 넣어서 쓰는 애가 있거든요. 변수인데 이렇게 중간에 이게 점 해서 저희 아까 체이닝 하던 애가 있는데 여기 변수 두 개 다 빼버리고요. 여기에다 앞쪽에다 요걸 넣어요. 앞쪽에다 요걸 넣고요. 뒤쪽에다가는 얘가 가지고 있는 values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 values에서 0번째 있던 값을 그냥 가져온다라는 요런 식을 쓰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값 중에 0번째 값을 잡아다가 여기에다 넣으시는 거예요. getOn에다가. 그래서 요걸 이제 돌리시면 2024년 01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으시면 얘가 값이 잘못 들어갔네요. 잠시만요. 저희가 뭘 잘못 썼을까요? 요게 제가 지금 뭐에서 뽑아와야 돼요? 요 monthly에서 뽑아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게 저희가 대상으로 찾던 그 데이터 프레임이 여기는 monthly에서 요거에 맞는 애를 뽑아와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돌렸더니 계속 넣어야 되냐? 2024-01이라고 해서 요렇게 넣으시면 얘가 요렇게 뽑아오는데 요 아래에 있는 요 값 있죠? 요게 저희가 1월달 값이니까 요 1월달의 요 값, 여기 있는 84로 끝나는 요 값이에요. 확인되셨나요? 자, 저희가 얘 중에 아니면 저희가 6월달 값을 찍을게요. 여기 6월달. 그럼 여기에 제일 가까우니까 저희가 찾기 쉽겠죠? 그래서 얘를 런을 할 거고요. 여기에다가 2024년 06월이라고 해서 확인을 하면 여기 보시면 요 값하고요. 요 값이 똑같게 나오죠?
확인하셨죠? 여러분? 어디요? 여기? values. 그러니까 요거는 정해진 값이에요. 그래서 values의 0번째라고 하면 요거의 값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값. 그래서 요렇게 뽑아 오시면 여러 값 중에 요거의 첫 번째 있는 값, 요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요거랑 똑같이 여기를 여러분이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가지고 요걸 요렇게 넣고요. 요번엔 여기를 get off로 만드실 거고요. 여긴 나머지는 다 똑같겠죠? 여기를 뭐로? 승차 대신 하차라고 이렇게 넣으시는 거예요. 하차 인원이라고 넣으시면 얘가 get on과 여기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여기를 어떻게 해요? get off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가지 값을 뽑을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2024년 06월을 넣을게요. 그래서 돌렸더니 2024-06이라고 넣었더니 이렇게 두 가지 값을 가져오고 두 가지 값이 여기에 적힌 요 값들이에요. 그러면 특정한 월의 값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될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요 값을 좀 예쁘게 찍고 싶어요. 요 값을 좀 예쁘게 찍고 싶어요. 근데 저는 얘도 예쁘게 찍고 싶지만 여기에 월을 넣는 애를 매번 이렇게 하니까 너무 귀찮잖아요. 요거를 위에를 잠깐 비활성화를 할 거고요. 매번 이렇게 인풋으로 넣는 건 너무 귀찮은 일이니까 저희가 여기를 2024년 6월까지 있으니까 06월이라고 이렇게 넣을 거예요. 그러면 얘는 요 06월에 대한 데이터를 가서 이렇게 가지고 와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인풋으로 직접 넣은 건데 매번 넣으려니까 너무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위해서 그냥 미리 박아 놓은 거예요. 이렇게 값을 박아 놓고 요것만 저희가 이제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필요할 땐 바꾸면 되는데 요렇게 처리를 하면 되고요. 자, 여기 있는 요 데이터가 저희가 보기에 좋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보통 1000단위마다 콤마 찍으면 좋잖아요. 그죠? 그렇게 예쁘게 찍고 싶어요. 자, 그럴 때 여기 있는 변수를 찍을 때요. 여기 입출력에 보시면 이렇게 프린트를 하는데 요런 변수를 사용해서 찍는 애가 있어요. 요 프린트를 들고 오면 요게 저희가 얘기하는 f스트링이라는 애예요. 파이썬이 되게 자랑하는 애인데 그 C 언어로 치면 printf 같은 애예요. 포맷을 이용해서 찍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안에 요 가로 안에다가 여러분이 쓰고 싶은 변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기에 있는 가로를 넣고요. 가로 안에다가 get underbar on 이렇게 넣으면 요게 요 변수를 여기다 찍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대신 요 앞에 여기 실제 코드를 보시면 실제 여기 아래 코드를 보시면 너무 지나갔네. 여기 보시면 요 앞에 이렇게 f 땡땡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걸 f 스트링이라고 하거든요. 파이썬에서. 그래서 포맷을 가진 스트링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넣어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프린트 요거랑 요건 똑같은 거니까 요걸 지우면 얘를 실행해 보면 결과가 쟤랑 똑같이 이렇게 잘 찍혀요. 자, 근데 우리 아까 전에 뭐라고 했냐면 요거 예쁘게 꾸미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가로 앞에다가 여러분이 쓰고 싶은 의미의 변수를 쓰시면 돼요. 만약에 제가 여기에다 가로를 또 하나 더 넣고 중가로를 이렇게 하나 넣고요. 여기에다가 months라고 하는 변수를 적고요. 이렇게 적으면 얘는 찍을 때 앞에 얘의 월을 같이 찍어줘요. 이렇게 2024 이렇게. 이거 잘 찍죠? 그죠? 그러니까 요 가로 안에 있는 애는 변수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 글자를 적는 거예요. 뭐뭐의 승차 인 원 땡땡 이렇게 넣으면 요 가로로 돼서 변수가 들어간 거는 변수 값이 들어오는 거고요. 나머지는 글자가 그대로 찍혀요. 이렇게. 괜찮죠? 그죠? 그래서 일반 글자도 찍고 변수도 가져와서 찍는 이런 방법이에요.
자, 근데 요 뒤에다가 여러분이 콜론을 넣으시고요. 땡땡이를 하나 넣으시고 콤마를 하나 주시잖아요. 천 단위마다 뭘 찍고 싶어 라고 해서 이렇게 콤마를 이렇게 하나 주시면, 그러면 얘를 실행하면 요렇게 찍혀요. 요렇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콤마 찍히는 거 보이시죠? 네. 그리고 요 뒤에다가 저희가 임의의 글자 넣어도 되니까 명이라고 주시면 저희가 모양을 꾸미면서 값도 넣으면서 콤마도 넣으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 아래에 있는 요 모습보다는 요거를 복사해서 이렇게 넣고, 여러분 여기를 get on 아니라 요거를 get off로만 바꿔주시면, 땡땡이 넣고 콤마 있는 요 형태로 바꿔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해요? 여기는 하차 인원이죠. 저희가 그대로 긁어와서 그런데 여기는 하차 인원. 하차 인원을 하면 요게 그거의 합계를 구해서 와서 뿌려주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될까요? 네. 자, 그런데 요번에는 요걸 하고 싶어요. 이게 진짜 월별로 바뀌는지.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여러분이 다시 이거를 01로 바꾸잖아요. 01로 바꾸면 여기가 어떻게 해요? 여기가 01월에 여기 01월에 있는 요 데이터를 들고 와서 여기다 찍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위에 걸 살리면 어때요? 그때 해당되는 애를 갖다가 찍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저희가 요렇게 예쁘게 잘 만들었기 때문에 요 정보를 저희가 찍고 있던 이 그래프에도 적용을 하고 싶어요. 그래프에도 적용하고 싶어요. 자, 저희는 2024년 01월 정보를 요 그래프에 적용하고 싶은데 얘가 같이 있으니까 이게 잘 눈에 안 띄니까 요것만 따로 주고 싶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그래프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하나 복사해서요. 이렇게 넣고, 우리 아까 전에는 산점도라고 해서 점으로 나타내는 걸 썼잖아요. 그리고 지금 선 그래프를 했는데 요걸 누르시면 요거 말고도 이런 바 그래프, 막대 그래프가 있어요. 막대 그래프로 바꿀 거고요. 자, 저희는 지금 찍으려고 하는 게 모든 월을 찍을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저희는 X값, Y값이 필요한데 요 부분에다가, 여기 아니라 여기 콤마가 있는 애니까 요거 빼고요. 빼서 보여드릴게요. 요거 빼면 원래는 여기에 X값, Y값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X값, Y값이 여기에 X값, Y값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거기에다가 요거 하나 넣어서, 요건 이제 필요 없고요. 여기에다가 아래측에는 몇 월인지가 난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months를 넣고요. 여기다가는 뭐요? 여러분이 승차 인원이 궁금하면 여기를 뭐요? 변수를 getOn, 하차 인원이 궁금하면 getOff라고 해서 getOn을 여기다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뭘 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 월의 그 값이라고 해서 막대기를 딱 그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해보시면 여기는 똑같이 결과가 나오고 그래프는 이렇게 나와요. 해당되는. 근데 얘는 0부터 쫓아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단위가 조금 더 달라지는 거고요. 아까랑 모양이 좀 다르죠. 아까는 요거 빼고 그리니까, 아까는 여기에 요 그래프를 빼고 얘를 이렇게 그리니까 요게 이렇게 확대돼서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얘를 같이 넣으면, 얘를 활성화해서 얘를 이렇게 같이 넣었더니 얘가 이 부분에 요만큼 보이는 거예요. 될까요? 자, 근데 우리가 아까 만들 때 어떻게 했어요? 요거를 잘 살리면, 여기 활성화로 해서 좀 불편해서 그랬지, 요걸 잘 살리면, 몇 월이라는 걸 잘 살리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잘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얘를 저희가 제일 처음은 2023년 07월부터 가능하니까 얘를 이제 런을 할 거고요. 이렇게 런을 하면 얘가 여기 월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월로 얼마요? 2023년 다시 07월이라고 넣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제일 첫 부분에 탁 그려요.
여러분이 물어보는 대로 해당되는 월에 대해서 이제 그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24년 2월이 궁금하다 그러면 이렇게 런을 하시고 여기를 2024년 다시 02월이 제일 적으니까 제일 적을 때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제가 이렇게 동적으로 여러분이 그때그때 필요한 애들을 이제 값을 받아서 만들 수도 있는데 방금 보셨듯이 요게 매번 이렇게 물어보면 되게 귀찮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요 아래 걸로 교체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얘도 주석을 하고 얘도 주석을 하면 저희는 이 months라는 값이 없잖아요. 그죠? 몇 월인지의 값이 없기 때문에 그래프도 못 찍고 여기에 있는 값들을 찍을 때도 문제가 생겨요. 이런 게 섞여서 그래.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누르면 얘가 이렇게 에러가 뜨는 거죠. 여기가. 네임 중에 months라는 애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든 하나 저희가 살려서 months 값이 있게 하면 여기가 문제 없고 그래프도 잘 찍을 수 있어요. 될까요? 여러분? 될까요? 네.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쨌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외부에서 값을 받아서 그때그때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냐면 저희가 이제 뭐 이것저것 다 배웠잖아요. 이것저것 다 배웠는데 요거를 좀 잘 활용해서 저희가 위에서 봤더니 요런 방식을 썼더니 월별로 묶고 승하차 인원을 해서 합계를 구한 다음에 그거를 인덱스를 풀었더니 원래대로 돌아가면서 우리가 뭘 구했어요? 그 월에 대한 통계 정보를 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난 요번에는 역별로 궁금한 거예요. 역별로 도대체 몇 명이나 타고 내리는지가 궁금해요. 그리고 어떤 역에 사람이 제일 많이 타고 내리는지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죠. 그래서 요 아래다가 뭘 구하고 싶냐면 역별로 어떻게 되는지를 하고 싶은데 잘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 이미 우리가 기본 틀은 만들어 놨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게 프로그램은 복사 붙여넣기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요거를 복사를 하셔가지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요거를 요 전체를 아래로 끌어당기세요. 이렇게 끌어당겨요. 끌어당겨서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뭔가 구하고 싶어요. 자 근데 나는 요거에 대한 거는 이제 역별로 구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monthly가 아니라 스테이션이라고 바꿀 거예요. 그래서 변수 하나만 더 넣을게요. 변수를 만드는데 여기에다 저희가 스테이션 대시 하고 여기도 통계니까 stats 라고 넣을게요. 스테이션 언더바 stats 라고 넣을게요. 자, 그래서 여기 나머지는 똑같으니까 여기 있는 변수를 뭘로 바꾸면 돼요? 맨 마지막에 만든 그 역별 통계로 이렇게 넣으시고요. 자, 우리는 얘를 묶을 때 뭐로 묶으면 돼요? 1년치에 대한 걸 다 뭘로 묶으면 돼요? 역별로 묶어버리면 되죠. 그죠? 자, 우리가 볼 애는 여기다 묶을 애는 뭐예요? 역명. 그죠? 역이름. 역명으로 묶어요. 그리고 난 궁금한 게 뭐예요? 그 역별로 승차 인원, 하차 인원이 궁금해요. 맞죠? 그래서 그걸 합계를 구했어요. 합계를 구해서 여기다 집어넣을 거고요. 여기는 뭐예요? 다시 원복을 해서 다시 풀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원 상태로 돌아오면서 여기는 통계 정보가 다 적혀요. 자, 나 이거 궁금해. 그럼 뭐 하면 돼요? 찍어보면 되죠, 뭐. 우리 찍으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얘를 통계 정보로 찍었더니 얘는 역별로 뿅 찍었더니 요 아래 봤더니 뭐 좀 지저분하게 나오는데 가제올력 해서 나오고 가정력 해서 나오고 가정중앙 해서 1년치의 통계가 다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한 역에 대한 통계를 어떻게 해요? 요거 한 줄이면 다 만들 수 있어요. 앞에서 좀 고생을 해서 배웠지만 월별로 하든 일별로 하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역별로 하든
이런 방식을 이용하면 딱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래프를 봤고요. 그걸 봤고 위에 봤더니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붙어 있으면 얘가 쓰기가 그러니까 요걸 이렇게 살짝 떨어뜨리고요. 그다음 요걸 전체를 복사하고 싶단 말이에요. 요렇게 해서 복사하면 하나만 복사되거든요. 요 전체 복사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쵸. 아, 이제 되네요. 자, 주석을 가지고 와서 주석에다가 요걸 넣어요. 자, 원래 있던 이 놈은 저희가 구분을 좀 해주면 좋으니까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저기 봤듯이 요거는 월별 그래프예요. 근데 이 월별 그래프를 찍고요. 월별 그래프를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 했더니 요 월별 그래프를 그대로 다 복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 아래로 가지고 내려와서 얘를 이 아래로 가지고 내려와서 이만큼의 블럭을 여기다 넣어요. 대신 얘는 뭐예요? 얘는 월별이 아니라 뭐예요? 역별 그래프겠죠?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요거를 좀 고민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역별로 할 때 우리는 나의 뭐예요? 먼슬리가 아니라 여기가 뭐겠어요? 스테이션별로 있겠죠? 스테이션별로 이렇게 있을 거고 요것도 스테이션별로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지고 올 애가 여기에 있는 애가 뭐예요? 역 이름이죠. 역 이름. 그러니까 요게 월이 아니라 역명이에요. 역명. 그래서 여기가 월이 아니라 여기는 다운표에서 역명이에요. 자, 근데 요거 하나 잘 보셔야 되는데 얘가 이 역명은 원래 뭐예요? 문자열이죠. 얘를 이렇게 문자열로 다시 바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요 역명만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요거는 버릴 거예요. 요 아래도 마찬가지예요. 요 아래도 요거는 그냥 버리고요. 요건 버리고 위에 있는 거를 그냥 복사하면 되겠죠?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여기다 넣을 거예요. 자, 내가 궁금해하는 건 뭐예요? 여기도 역명별로 해서 역 통계에 대해서 그 안에서 볼 건데 그 안에서 승차 인원, 그 안에서 하차 인원이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근데 나는 여기 막대 그래프는 뭐 월별로 보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이 막대 그래프는 뺄게요. 막대 그래프는 뺀 상태에서 저희가 이렇게만 하면 이거 지금 그릴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를 돌렸더니 얘가 어쨌건 번쩍하고 가서 봤더니 여기 막 그래프가 이렇게 막 나타나요. 그래프가 막 나타나는데 요 아래 봤더니 여기 너무 많아가지고 막 이름이 막 겹쳐요. 막 지저분해요, 약간. 자, 요거는 저희가 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그래프를 봤더니 꺾은 선이 나오긴 하는데 이게 약간 겹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는 막대기로 하고요. 하나는 선으로 하면 두 개 좀 구분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뭘 막대기로 할까요? 요 하차 인원을 막대기로 할까요? 자, 그러면 저희는 하차 인원을 뭘로 바꿔요? 바로 바꾸면 되고요. 요 위에 있던 요걸 바로 바꾸면 되고 요렇게 바꾸시면 요것만 막대기로 바꾸시고 돌리신 다음에 여기를 봤더니 요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된 애는 하차 인원을 나타내는 거고요. 요거는 승차 인원이에요. 저희가 그래프가 너무 데이터가 많아서 지금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하고 나중에 요걸 확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봤더니 얘가 여기 있는 요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도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자, 그래서 여기의 이름을 저희는 월별이 아니라 역별. 여기를 역별 승하차 인원 그래프라고 바꿀 거고요. 여기 이름을. 요 아래는 뭐예요? 역명일 거고요. 월이 아니라 여기는 역명이 될 거고요. 여기는 뭐 인원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얘는 로테이트를 하는데 45도로 했더니 너무 겹쳐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아예 90도를 돌려버려요. 세워버려요.
자, 요렇게 만들 거고요. 요렇게 만들 거고, 그 다음 얘를 이제 돌려봤더니, 얘를 뿅 돌려봤더니, 얘가 요렇게 나오거든요. 요렇게 나오는데, 여전히 여기가 어쨌건 안 겹치게 한다고 했지만, 글자가 너무 커서 여전히 좀 지저분해요. 여전히 지저분하기 때문에, 저희는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 요 축각. 그러니까 여기에 90도 돌린 요 뒤에 가서요. 저희가 여기다 콤마 하나 주시고요. 콤마 하나 주시고 여기다가 뭐라고 적냐면 폰트 사이즈라고 주세요. 폰트 사이즈. 그리고 는 한 다음에 여기다 5라고 줘요. 폰트 사이즈를 5라고 주시고 여기를 뿅 눌렀더니 얘가 이렇게 보여요. 요거를 여러분이 보통은 PDF나 PNG는 이렇게 확대하면 글자 깨지거든요. 여기는 SVG라고 하는 애는 요거 벡터로 된 그래프로 그리는 거라서 요거를 열면 얘가 브라우저에서 열리거든요. 요 플롯이라는 이름으로 여기 열려요. 얘를 이렇게 확대해 보면 여기 우리가 만든 애가 여기 다 보여요. 자, 근데 저희가 여기서 봤더니 이렇게 봤더니 여기가 제일 많아요. 타는 사람도 많고 내리는 사람도 많아요. 그죠? 얘를 이렇게 쭉 타고 내려왔더니 여기에 뭐예요? 인천 지하철, 인천 터미널역. 여기가 승하차 인원이 제일 많은 곳이에요. 1년 내내 이 터미널역이 제일 많은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해요? 앞에 했던 거를 최대한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해봤더니 저희가 어때요? 역별로 제일 많은 거 적은 거 이렇게 눈으로 쓱 보시면 이제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 있는 애가 요 아래에 있는 애가 1호선, 2호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가나다 순으로 그냥 돼 있어요. 그러고 그냥 데이터만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일단 됩니다. 나중에 조금 더 배우시면 이제 뭐 묶어가지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풀어봤어요. 자, 이렇게까지 하시면 여러분이 저희가 저희 뭐죠? 공공 데이터로 구한 그 데이터 하나 가지고 데이터도 추출해보고 뭐 변경도 해보고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래프로 뿌려가지고 이런 정보까지 저희가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이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 파트 보시고요. 자, 일단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